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효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로맨스 장르에 최적화된 실사체 작화와 주간 마감을 위한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 쪽은 배운 적이 없는 비전공자였고, 국문학과 1학년을 마친 후에 휴학했을 때 공모전에 도전을 했어서 네이버 웹툰에서 선녀회전이라는 작품으로 2022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지를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사극이랑 판타지 요소가 살짝 있는 현대 배경 로맨스였고요. 2025년에 완결을 내서 현재는 토이데디라는 여성향 성인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을 이렇게 표지를 나란히 보시면 데뷔작이랑 현재 연재 중인 작품 사이에 색감이랑 인체 정확도, 디테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생겼지만 캐릭터의 조형에는 큰 차이가 없죠. 이 조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뒤집혀 있어서 잠깐 뒤집어 볼게요. 얼굴 비율을 한번 따볼까요? 눈 위주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얼굴 비율을 땄을 때 생각보다 더 비슷해서 놀랐네요. 이렇게 둘 다 되도록이면 사실적인 비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어른스럽고 좀 실제 사람의 얼굴의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어떤 작화적인 추구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데뷔하기 전에는 이런 그림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적이고 화려한 작화가 막 부상하고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작업 난이도가 높아서 주간 마감용 그림체로는 살짝 외면을 받을 때였죠. 그래서 빈틈을 노려서 약간 베팅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속 발전을 그림체를 시켜와서 저의 강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여성향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작화를 그릴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아까 언급했던 실사체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1강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이 여성향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작화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몰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독자들에게 이 스토리 라인에 대한 감정적인 몰입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주인공들의 감정선에 얼마나 깊이 공감한 상태에서 스토리를 따라가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로맨스 요소가 있다면 남자 주인공과는 얼마나 잘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여자 주인공한테는 얼마나 스스로가 잘 이입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은 캐릭터의 매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매력 없는 남자 캐릭터한테는 사랑에 빠지고 싶지 않을 거고, 매력 있는 여자 캐릭터한테도 정을 주고 싶지가 않겠죠. 물론 스토리랑 연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작화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작화의 영역에서 캐릭터의 매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독자가 캐릭터를 보고 실제로 이 스토리라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있어서 실사체가 굉장히 강력한 답을 하나 주는데요. 바로 입체감입니다. 이 캐릭터가 미형이다, 잘생겼고 예쁘고 독자들이 충분히 사랑에 빠질 만큼의 매력이 있다라는 느낌을 사람의 눈에 가장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매체를 볼 때 글보다는 그림이, 그림보다는 영상이, 그리고 영상보다는 실제 찾아가서 보는 게 공연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실제로 보는 게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주게 되잖아요, 단계별로. 사실적일수록 현실감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로맨스가 아니라 다른 장르로 가더라도 이 그림체 특유의 압도적인 입체감이 주는 이 몰입이라는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기 표지 보시면 완전히 여성향 로맨스를 제가 표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 제안이 온 장르 중에 흔히 말하는 로판, BL, 성인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SF랑 남성향 무협 배경, 하렘물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재하던 작품이랑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노블 코믹스, 그러니까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작업이 많잖아요. 그런 요청이긴 했는데 아예 그런 식으로 연출이랑 스토리가 따로, 작화도 따로 이렇게 그림 자체가 아예 다른 영역으로 빠져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실사체의 또 다른 장점이 나오는 것인데요.
가장 다양한 장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림체라는 점 때문이죠. 만약에 작화만 담당하는 그림 작가로 취업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더더욱 이 실사체를 연습하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아서 다양한 장르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은 연재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체에. 아무래도 이 입체감을 독자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기가 나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높고 묘사를 하는 시간에 좀 품을 많이 들여야 해요. 작가 입장으로서는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독자 입장으로서는 눈이 즐겁겠지만요. 안 그래도 주간 마감이면 일주일에 아무리 최소한이어도 70장은 그려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바로 주간 마감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실사체 강좌인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그릴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설명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시라면, 특히 웹툰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포토샵도 있고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웹툰 부분에서는 이 클립 스튜디오가 굉장히 압도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클립 스튜디오 에셋 들어가시면 뭐 다양한 사용자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브러쉬, 뭐 도장, 어떤 이미지, 3D 파일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소재 공유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재들이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하나는 프로고 하나는 EX입니다.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 저는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이쪽이 조금, EX 쪽이 좀 더 전문가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웹툰을 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프로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작화를 어떻게 그리는지만 궁금하다. 뭐 웹툰 쪽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프로도 상관없는데 EX는 정말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웹툰을 그릴 때 저희가 이렇게 긴 스크롤 페이지를 여러 개 한꺼번에 생성을 해서 이 안에서 뭐 몇 개의 컷을 이렇게 그리고 컷 표현입니다. 뭐 말풍선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스크롤 페이지를 여러 개 생성을 해가지고 한 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EX의 경우에는 이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가지고 같은 창 안에서 한꺼번에 열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3D나 다른 기능들보다는 이게 가장 유용해서 EX를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붙은 이 버전 숫자는 뭐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이 일단 5.0인데요. 뭐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뭐 3D를 조금 더 잘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어떤 편의성 같은 것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런데 꼭 5.0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전 작품을 선녀회전을 연재를 할 때 거의 한 몇 년 동안을 1.0으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가지고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쭉 썼어요. 그런데도 딱히 연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못 느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3D 모델링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근데 3D 모델링을 사용을 할 때 클립 스튜디오 사용을 하게끔 주는 기본 3D 모델링이 있거든요. 이게 2.0에서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1.0에서도 제공을 하는데 헤드랑 손 같은 경우에서는 2.0부터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버전 위로는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5.0을 새로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구매하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졌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자기한테 만약에 잘 맞는 3D 소재가 따로 있다라고 하시면 기본으로만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요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커리큘럼 페이지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이 강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섹션 1에서는 구상 및 3D 소재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 3D 모델링이 사실 굉장히 최근에 안 쓰는 작가님들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흔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안 사용하시는 작가님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거의 모두 쓰기 때문에 판도가 어디서 갈리냐면 이거를 티 나게 쓰느냐 아니면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게 쓰느냐 여기서 갈린다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3D 인형을 200% 활용하는 방법, 그냥 대고 그리는 느낌으로는 어떤 작화의 입체감, 실사체 특유의 그런 매력을 전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근육이나 인체 해부학 이런 부분보다는 실전적인 노하우를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스케치 및 펜터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부분들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얼굴, 섬세한 인상의 캐릭터, 강한 인상의 캐릭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준비해봤어요. 남자 캐릭터랑 여자 캐릭터로 나눌 수 있었기도 한데 사실 저는 남자 캐릭터랑 여자 캐릭터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별보다는 얼굴에서 주는 그 어떤 특유의 강렬하거나 화려하거나 섬세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매력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아무래도 얼굴 골격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얼굴 골격이나 다양한 요소, 눈썹의 두께, 속눈썹, 입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잘 그리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으로는 벡터 레이어를 활용한 선화 테크닉입니다. 사실 웹툰을 그릴 때 선화를 그리면서 레스터 레이어를 그리는 건 정말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벡터 레이어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게 그냥 레스터 레이어 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벡터 레이어를 켜서 똑같은 낙서를 그려볼게요.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씩 이동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시에 선을 지울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끊겨서 깔끔하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선만 골라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간 마감을 할 때 정말 펜터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필수적인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겹선과 털선에도 용도가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머리카락과 옷주름 묘사도 이 섹션에서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머리카락이랑 옷주름에 관해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았는데 이렇게 펜터치 묘사를 할 때 같이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컬러링입니다. 채색이죠. 이번 강의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핵심 파트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웹툰 시작할 때 채색이랑 색감을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고생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뭔가 제대로 이제 배우거나 상업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이제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께는 그러실 일이 없도록 제가 좀 다양한 자기가 어떤 장르를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파트를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성향 로맨스를 일단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걸 그리실 것이냐. 학원물 로맨스도 있을 수 있고 성인 로맨스,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죠. 토이데디. 그리고 일반적인 로판, 다음으로는 고자극 로맨스. 이거 두 개가 살짝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결로 갈 거고요. 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림을 딱 그렸는데 색감이 뭔가 이상하고 너무 초보자의 느낌이 나고 굉장히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느낌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웹툰다운 색감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음영 묘사. 저희 이렇게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음영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죠. 여기서는 밀도를 위주로 간다면 여기서는 음영 묘사를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채색 고급 파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준 음영에 더욱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는가. 지금 대충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빛을 주는 느낌. 그리고
더해서 뭐 후보정, 화려한 반짝이나 이런 소재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색 응용. 여기서는 정말 밀도가 높고 작화적으로 차별화된 느낌을 확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웹툰 주간 마감이라는 한계 안에서 가장 화려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밑에 써있죠? 사실적이면서도 밀도 높은 작화 설계. 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채색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섹션 4번째, 완성. 마지막 한 끗의 완성도, 편집과 후보정, 요 파트인데요.